오늘 아침과 저녁 때는 확연하게 지수가 다릅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팔았는데 외국인들. 이게 시장에 따라서 뉴스 노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저는 그렇게 더 시장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했더니 조정이래요. 맞죠? 그게 현실인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긴 시작을 합니다만 내가 사면 또 더 빠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근데 원래 내가 사면 더 빠집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런데 조정이 그렇잖아요. 조정 이 정도까지면 들어올 것이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조정은 더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오는 게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는 오늘 시장 총평부터 여쭤봐야 되는데 부장님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본질을 보자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런 얘기일수록 투자자들이 열받는 게 없어요. 오늘 아침과 저녁 때는 확연하게 지수가 다릅니다. 아침에 제가 소통했었던 뭐 투자자는 50포인트 빠지고 있을 때 어떠니? 라고 동생이거든요. 전업 투자자인데 물어보니까 아, 형 이 정도는 저희가 한두 번 맞아봅니까? 진짜요? 네. 이야. 50포인트 빠질 때. 그런데 130포인트 빠지니까는 이거 왜 이러나요? 그러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아침에 조정을 받을 때는 사실 뭐 21선 살짝 깰 수는 있어도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래도 뭐 나스닥도 크게 부러지진 않았고 사실. 그리고 뭐 이 정도 AI 버블로냐 우리가 항상 한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 받아왔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 정도야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후 들어서 지수가 그렇게 반영을 하고 몇몇 종목들이 부러지기 시작을 하니까는 드디어 우리가 버블이 시작되나? 라고 걱정이 됐던 거죠. 네.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팔았는데 외국인들. 그렇죠? 그러면 3조도 봤는데 네? 2조 3조도 봤는데요. 3조도 봤는데 뭐 이래 6, 7천억 해봤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150포인트, 140포인트와 지금은 또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체감이 좀 달라요. 체감이 다르죠. 왜냐면 그때는 처음 받는 것과 지금은 또 다른 거고. 근데 지금은 또 그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2분 지났는데 더 해도 되나요? 더 하셔도 돼요. 네네. 더 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저 없습니다. 오늘. 어제 언론에서는 어제 우리 기사 볼 때는 삼성전자 D램 60% 올리는 것만 봤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은 건들락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루 종일. 건들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 캐펙 투자는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이게 시장에 따라서 뉴스 노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저는 그렇게 더 시장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채팅창에서도 보니까 뭐 이제 저희도 2부 시작하면서 웃으면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얼어붙은 시장이었고 군님께서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 군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이 약간 희망으로 돌리면 안 되고 내일 당장 어떻게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 같다라는 의견도 보태주기도 하셨는데 지금이 정말 그런 시기인가 대표님 보시기에는 오늘 장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했더니 조정이래요. 아, 네, 오늘 개인 많이 썼어요 보니까. 우리 PD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네. 우리 PD님이 하신 예, 예. 말씀이에요? 네. 아이고. 꼭 해달라고 하셔서 네. 그럴 때만 강조하세요. 네. 아, 맞죠? 그게 현실인 것 같고 네. 계속 이제 또 올라갈 때는 그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는 이제 언제 살까 하다가 막상 조정 나오게 되면 그냥 그래요. 조정 보이게 되면 사야 되는데 이러다 또 다 얼어붙고 있고 물론 지금 보니까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긴 시작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사면 또 더 빠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내가 사면 더 빠집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예, 더 빠지는데 그 다음에 조정이 그렇잖아요. 조정 이 정도까지면 들어올 것이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조정은 더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오는 게 조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보통 보면 조정도 한번 탁 찍고 북 돌아가는 것도 있고 뭐 삐질삐질삐질 하다가 거기서 이제 약간 횡보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내가 저점에 사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산 거 내가 주식시장에 참여한 지금 이 시점에는 주식이 올라가기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괴로운 거죠,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저희가.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월봉 하나예요. 맞아요. 10월 달까지는 으아 신난다. 이야 이러다가 이제
내년가 그러면 돈 이거 얼마나 벌까 생각하다가 그 계산기가 지금 저쪽으로 치워져 있는 거죠. 어디서 조정 끝나나 이거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단 마인드가 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이게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는다고 표현은 드리는데 다잡아집니까 이런 게? 네, 이제 마음은 이제 마음의 몫으로 남겨놓고 일단 어쨌든 그러면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려 꽂히는 걸 앞두고 있는 조정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짧고 강하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확 말려버리죠. 그러니까 짧고 강하게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크게 그러니까 약간 지금 고점이 낮고 저점은 뭐 버틸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한 번씩 출렁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당하느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지금 특별히 뭐 내가 할 거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버텨야 되는데 못 버텨요. 아무래도 조만간 혹시나 하루 이틀 또 출렁이 나온다. 못 버틸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냥 일단 정리해 이러고 다시 보지 뭐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 머니가 있어야죠. 그렇죠. 대표님 제가 지금 차트 보고 있는데 아까 일부에서도 이한영 본부장께도 여쭤봤는데 정확히 오늘 이제 5일선 꺾이고 20일선 밑으로 왔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라고 저번 주에도 얘기하시고 되게 자주 얘기했었는데 네. 오늘 그런 일이 처음 벌어졌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에.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오늘 사실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내일 아침에 또 빠지면 사는 대응인 건지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내일이라도 빠지면 이건 진짜 확실히 무너진 거기 때문에 60일선이 3,000 지금 600 정도 되니까 거기까지 빠진다고 생각하고 줄이는 게 맞는지 이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오늘 처음 나왔네요. 지난 한 몇 개월 만에. 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해 가게- 주셔야죠. 그러니까 저희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 갑자기 섭섭해지네요. 그렇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 때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먼저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다 지금 계좌 열어보세요. 바로 열어보고 거기다가 보자. 내 가용연금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네. 그런데 직접 보시네요. 네. 그냥 보는 느낌만 내봤어요. 네. 그게 지금 만약에 내가 신용까지 써 있고 가용자금 제로다라고 하게 되면 괴로우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조금 갖춰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용해야죠. 이번에 내일부터 빠질 때부터 그거 쓰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현금을. 아마 첫날은 갖다가 이렇게 쫙 하고 끌어올릴 겁니다. 양봉 비슷하게 좀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미국 눈치 볼 거고요. 근데 미국에서 무슨 시그널들이 나와야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짧고 강하게 이제 끊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또 내일 모레 새벽이구나. 그러네요. 그렇죠. 항상 목요일이 변곡점이에요. 대부분 보게 되면 한국 FOMC도 있었고 뭐 한국은행 그렇습니다. 예. 뭐 마감일도 있고 그렇죠. 뭔가 다 갖다 붙인 목요일이 항상.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게 또 진짜 반등일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강한 충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을 때 현금 있는 사람은 쓰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게 그게 쓰는 게 맞습니다. 맞다. 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반등이 안 나왔던 이유가 김 대표님 말씀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때문에 반등이 안 나온 거예요? 아니죠. 김 대표 저 말씀 나가요? 가까요? 소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원래대로라면 저는 오늘 반등 나왔어야 됐다 봐요. 아, 이 정도에서. 원래 5일선 맞고 그쵸 차트상으로. 네, 여기서는 돌렸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한 50포인트 이상 돌려놔야지 좀 뭔가 트라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년 시장이라면. 근데 내일 모레가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있고 그날 저녁 때 오랜만에 고용 지표도 발표한다면서요. 근데 그거 최근에 우리가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셧다운 때문에. 언제 할지 옛날엔 날짜만 꼽고 기다리다가 셧다운 때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때 나온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런 위기를 어떻게 보면 시작했었던 단초가 어쨌든 금리나 확률이 줄어든 거였는데 그렇다면은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보고 금리나 확률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그냥 강세장이었으면 좀 들어 올렸어요 오늘. 근데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 올렸다, 관망을 했다. 그럼 부장님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어쨌든 내일 빠지면 현금 있는 사람은 쓰는 장인데 부장님은 그래도 목요일 이후에 하자. 며칠 차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목요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 엔비디아 우리 본장 저녁 때 이거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요일부터인가요? 그러면은
오늘 밤에 내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당연히. 그걸 보고 또 확률을 추정해서 더 빠지면 들어갈 거고 이래서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보시면 제가 저는 차트도 보고 다 봐야 되지 다 봐야죠. 다 봐야 되지 당연히 다 않습니까? 봐야죠. 예. 근데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어. 지지난주에 나왔었던 하루만 반등의 약간의 이런 바닥이 사실 너무 어설펐어요 그때. 원래 그렇게 반등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쌍바닥을 이게 쌍바닥도 아니죠. 조금은 이어졌다가 다시 실망하는 모습 나왔다 거기서 끌어올려야지 쌍바닥 찍고 지수바닥 이뤘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하이닉스 7% 빠졌는데 월요일날 어제 오르는 거예요. 바로 메꾸면서 왜 이렇게 쉽지? 반등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지난번 첫 조정 나온 다음에 세게 장중에 200포인트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약간 어설펐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과정을 찍으려고 간다고 한 생각이 맞다면 여기서 한 번 더 깨면 전저점이잖아요. 그때부터는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3,950 아까 4,000이었잖아요.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컨빅션이잖아요. 그래도 전저점 3,850은 찍었다? 해야지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벤트도 생겼고 혹은 지금 참여한 신용도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신용 쓰시는 분들 그냥 옛날 신용 쓰시는 분들 아니에요. 굉장히 영민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던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다 팔았다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어설픈 종목들 줄줄줄 흐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죽었어요. 그거 들고 있으셨으면. 그럼 지금은 지수 관련 대형주로 신용으로 사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분들은 빨라요. 별로 신용 들은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것 때문에 시장 부러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갖고 오신 장표 보여주시고 네,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진행해요. 네, 해주시죠. 자리 바꿔주시죠. 네, 진행자입니다. 네. 네, 오늘 시장 보게 되면 뭐 특징적인 것만 봤었을 때, 뭐 1번, 2번은 다 필요 없고요. 뭐 다 보신 내용들이고 네. 가상화폐가 약합니다. 많이 약해요. 네, 약합니다. 그게 이겼습니다 진짜. 네, 네, 네. 좀 이제 코이너시군요, 코이너. 네, 네. 예. 근데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지금이 투매예요. 약간 이제 2차 투매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래가 투매에 맞게 나오는 거래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도 너무 작아. 많이. 예,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그러면 요번에 나오는 자리에서 투매가 강하게 나오고 거래 들어갈 땐 저도 가상화폐는 들어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좀 진행이 돼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아마 미국의 유동성과 관련된 쪽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원자재까지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게 되면 최근에 한 여름 때까지 해서 가을 초반까지 everything rally 됐던 게 everything 디랠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인 것 같은데 원자재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분 버티긴 버티네요. 네, 그래서 약간 자리는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지금 바라보는 것 중에서 워낙까지 약세가 계속 또 지속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정부 개입 구두 개입인지 아니면 직접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꺾였는데 그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장의 반응들은 뭔가 아직도 원화에 대한 어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뭐 원화에 대해서 뭐 어떤 자신감을 강하게 가질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변화가 들어가고 있다 쪽이고 솔직히 아시아 증시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 그래도 우리 차트랑 일본 니케이 지수 보게 되면 한국이 잘 버티는 겁니다. 네, 그나마 잘 버티는 거고 오히려 그다음에 대만하고 한국이 제일 잘 버텨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사이클 쪽에서 그러니까 AI 사이클 쪽에서 반도체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나마 어떤 선방하는 옷을 어차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프라 쪽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를 가장 기초 체력을 갖고 있는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나마 지금이 잘 버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버티는 듯 하다가 약간 와르르 이렇게 스위칭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때를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고 외국인들은 아마 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매도 나오겠죠. 근데 조단위 매도의 그 지난주까지 그런 것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저 플레이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야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강세 업종 보고 있는 그러네요, 게. 진짜.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냥 몰리더라고요. 약간 몰리는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여행, 호텔,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 쪽의 모습들인데 이쪽도 된다 그러면서 진짜 올해 개인적으로 고통받았거든요. 저것도 소외받아서 야 이거 되는데 왜 우리 드래곤시티 이렇게 사람들 많이 가서 막 일요일마다 가서 봤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저렇게 버스 많이 오고 있는데 왜 니들 안 사니 이렇게 하다가 희망고문. 그래 이번에 간신히 올라와서 아이고 이번에 좀 줄이고 다시 봐야죠. 예, 근데 하셨습니다. 힘들어요. 주식하는 게 이게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 버틸 줄 알아야 되는데 예,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나마 휴긴 한데 나머지 종목들도 여기 약세 업종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네. 예,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바이오주 오늘 좀 선방을 했고 예, 그리고 또 엔터 쪽들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의 한한령에 대해서 해제되냐 마냐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쪽들이 중국이 일본 때린다. 아이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우리도 좀 그래요. 아직까지 핵잠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일본 때리니까 한국은 포용해 준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예. 너 때리는 김에 같이 때리겠다.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아직은 예, 돌아가는 동향을 좀 봐야겠죠. 근데 일단 그래도 기반이 실적 기반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일단 오케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약세 쪽입니다. 약세는 뭐 이제 원자력은 보니까 아닌가요? 다 약세는? 오늘 종목 하락 종목수 살벌하던데. 너무 파랬어요. 종목수가 살벌하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도 위에 쪽만 조금 띄워서 다 그걸 일일이 쓰면은 사람이 정도 없이 끝도 없이 쓸 수 없으니까. 예 그냥 그래도 낙폭 순서대로 해서 좀 봐주세요 이럴 때는요. 그냥 다 빼먹었어요. 다 네이버 쓰고 싶지 기준으로 않아요. 보니까 상승 종목이 3개밖에 없네요. 업종. 아이고. 예, 하지 말게요. 엑스셉 쪽은 그냥 전부 다. 네, 그냥 대부분이 약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 가서 또 그 MOU 방산 AI 쪽에서 한 7종? 7개 정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MOU다 보니까 그래 라는 쪽에서 시가 엑스트레에서 강한 반응은 안 나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여력을 계속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진짜 실질적인 수주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엔 진짜로 반응하겠죠. 그런 쪽에서 그리고 또 2차전지도 보니까 리튬 쪽에서 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리튬의 그 중국 회사인데 이름 까먹었습니다. 그 혹시 아세요? 그 리튬 큰 회사 이번 어제 CEO가 얘기하고 리튬 가격을 거의 장중 상한가 막 보내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게 수요가 이제 공급이 이제 과잉 공급에서 수요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때가 됐다. 내년부터는 이제 가격 변한다라고 하면서 탄산 리튬 가격을 올해 대비해서 2배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올라가면서 또 미국의 알버말 이런 것도 뭐 충충 움직이긴 했었는데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사이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 쪽에 보게 되면 아프리카나 그리고 또 칠레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짐바브웨,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뭐 이런 나라들 쪽에서 뭐 여러 가지 규제나 뭐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쪽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차전지 쪽에서 리튬은 우리가 이 리튬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거는 아직 요만하다 보니까 그런 쪽보다 소재 쪽들은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된 이제 분위기는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이쪽들은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전선 뭐 증권 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은 다. 것들이 많이 네, 빠졌-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 정리를 이제 두 분과 함께 한 건데 아까 이제 김민수 대표님도 잠시 언급해 주셨던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내 포트를 점검해 봐야 하느냐 했을 때 현금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오늘 부장님 가져오신 이슈 보니까 부장님도 현금 비율을 좀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가 봐요? 근데 이게 이럴 때마다 항상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제이긴 네네. 합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 84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800개. 아유. 이게 세 자릿수가 없어진 걸 제가 쭉 찾아봤더니 8월 2일 날이 1일인가 2일 날 있더라고요. 그때가 지금이랑 비슷해요. 코스피가 잘 올라가다가 처음 21선 깰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는 처음으로 3,300 뚫어서 이제 3,200 간다 뭐 3,300 이러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어떨지 모르니까 처음 조정이 나온 거고 지금도 AI가 버블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똑같이 나온 거고 그런데 이때마다 특징은요. 개별 종목은 이미 박살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미 지난주 실적 발표 시즌을 지나면서 몇 개 빼놓고 한 2, 30개, 3, 40개 빼놓고는 추세가 없어요.
개별 종목 혹은 작은 중소형주들 대표님 아시다시피 한번 눌러보시면은 위에서 50%짜리 허대한 게 지금입니다. 한 칼 했었던 한 2달 전, 3달 전에 했던 종목들도 이미 50%, 40% 깨져 있거든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유리판 막 이런 거. 유리기판뿐만이 아니고 바이오도 몇몇 개만 좋은 거지 몇몇 무빙이 되는 종목들만 좋은 거지 사실 나머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오장이다 이러잖아요. 이럴 때 오늘 이제 아까 투자자님께서도 이제 중요한 자리다. 지수가 중요한 자리 맞죠. 근데 종목은 70% 이상은 중요한 자리 이미 이탈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썸네일 때문에 혹은 방송 때문에 뭐 때문에 항상 이럴 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약한 거 팔고 좋은 거 갈아타야 된다 했을 때 항상 이럴 때 해봤지만 고객들한테 엄청나게 욕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지수가 깨져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들고 있으면 대표님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휴가 가시죠? 그렇죠. 지금 다른 내가 힘든 이유는 삼성전자 닉스 혹은 오늘 플러스 난 코스닥 시총이 알테오전만 들고 있으셨으면 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솔직히. 그게 아니고 이미 박살나 있는 혹은 이미 추세를 이탈하고 있는 조선주, 전력기기 혹은 다른 썸씽 개별주들을 들고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랑 대표님이 지금 약한 거 팔고 다 봐시죠 했을 때 2주 후에 결과를 봤을 때 결과는 저희 혼날 거거든요. 또 항상 이게 시장 어떻게 펼지 모르겠어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면은 오늘 약했었던 개별주도 더 부러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험 관리의 시기는 이미 지지난주였다. 저는 개별 종목들의 시기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이럴 때 막 허물어가지고 내 계좌에 큰 음봉을 만들지 말고 큰 음봉이 평가금액 손익 마이너스 지지면 음봉 생기는 거 아시죠? 평가금액 오히려 이럴 때 크게 내 음봉을 만들어 버리 평가금액상에서 복구하기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시장이 해볼 만한 바뀌어가지고 이거 내가 잘 버텼는데 그래도 안 가. 그리고 내가 할 게 보였을 때 그때 바꿔야지 마이너스 폭도 적고 거기서 해볼 만해지고 자신감도 생기는데 여기서 지수 한번 꺾였다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쩔 때 바꿔야 되냐면 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 많으신 분들은 줄여야 되고요. 당연합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고. 근데 현금이 한 20-30%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내가 여기서 뭘 물을 타지? 혹은 내가 남은 현금 가지고 얼마나 하이닉스를 싸게 사가지고 내가 단타를 한번 해보고 나올까? 이런 식의 타이밍을 재고 있어야지. 어쨌든 참여를 하긴 해야 한다라는 말. 참여 안 하면은 녹아요 계좌. 이럴 때.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제 지수 깨졌다고 여기서 이제 뭐 안 좋게 개별 종목들을 막 팔아가지고 내가 정말로 힘들어지는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방지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 비율을 봐라라는 말씀은 현금화를 하지 않은 분에게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여기서 현금화를 하면은요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의 현금화예요. 왜냐면 아까 현금화의 최적기는 지난주인 것처럼 말씀. 개별 종목의 최저기는 지난주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거 몇 개 안 된다니까요.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개별 종목 부러지는 건 지졌어야 됐어요. 실적 발표 시즌 지나면서. 그런데 그걸 못했잖아요. 왜요? 4,200이니까, 4,100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추세 깨진 것들은 그 다음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시즌을 이미 접어든 건데 여기서 이제 지수 깨져가지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저는 조금 동의하고 싶진 않고요. 진짜 여기 전제는 강세장 기조가 유지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님 우리 강세장 지금 봤죠? 아직은 지수만 그렇죠. 예, 지수만 아무튼 지수는 강세장.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럴 때 잘 생각을 해보자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낫고 현금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뭘 살지 고민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안에서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 스트레스성 매도를 주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냅두고 있는 현금으로 차라리 뭘 더 살지를 고민하는 게 여기서 낫죠. 이제 조심스러운 게 냅두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예를 들어 내가 기존 주도주였던 것 중에 망가진 것들은
굳이 뭐 그래 논리가 살아 있는데 굳이 그거를 그런 지금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빠진 것들이 좀 있으니까 꽤 있습니다. 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원래 시장이 막 올라가면서 강하잖아요. 그 이격이 이만큼 벌어집니다. 그때는 취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만큼에서 이격 이만큼 벌어져 있으면은 저게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중에 한두 주 시장만 조정받게 되면 좀 조정 나올 텐데 거기서 줄이라 그러면 욕해요. 네. 이렇게 잘 간 거를 너 차트도 못 보니? 그러면서 욕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 일단 줄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이 조정을 이제 못 가고 그렇게 줄줄줄 흐릅니다. 종목들은 더 빠지죠. 그럴 때마다 내기자에서는 약한 거부터 자르세요. 약한 거부터. 예. 그거 보게 되면 시장 그럴 때부터 고점은 가지도 못했고, 근데 벌써부터 이제 줄줄줄 하고 빠지기 시작해요. 그랬던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이제 고점 대비 얼마큼 쭉 해서 먼저 반응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움직이는데 시장을 절대 초과를 못 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실 게 좋을 때 자르고 약하다 그러면 자르고 그럼 결국에는 현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데는. 그러네요. 그다음에 지금 뭘 하느냐? 오늘 시장에서 잘 보시게 되면 시장이 3.3% 빠졌어요. 근데 섹터나 종목들이 3%대 이상 안 넘어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충 한번 윤곽 보게 되면은 좀 보이실 거예요. 그것도 일단 차트들도 조금 살아 있고 아니면 뭔가 내년을 기대하는 종목들이 거기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대 밑에 지수보다 좀 방어한 섹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고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거기서 막 버질비질 하다가 그게 만약에 우르르 한번 밀린다. 그런 거 사셔야죠. 그렇게 보시 적으셨죠? 예, 예. 다 반복해서 재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삭제해야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짚어본 거고 이제 이슈별로 좀 내용을 전달을 해드려 보면 앞으로 나올 이제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최근에 또 언급이 많이 되는 게 목요일 아침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인데 이게 워낙 지금 최근에 투매도 많고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뭔가 분위기가 반전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지금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할 위치가 안 되고요. 그냥 대응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나온 좋을 것 다음에 같아요. 시장에서 어떻게 너무 반응하냐가 했으니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엔 미리 빠졌다는 거죠, 시장이. 빠졌다는 거고 뭐 자료 보면은 뭐 월가에서 다 상향하고 있으니까 그 상향하는 근거가 젠삼 회장님의 말을 빗대서 뭐 블랙엘 루빈이 누적 주문액이 뭐 오늘 5천억 달러가 넘었다. 이러니까 당연히 가이드도 좋을 것 같고 내년 좋다. 이거 근데 어제 얘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젠삼 회장님이. 근데 잘 나와도 요즘 같은 분위기면은 그러니까 어느 수치가 이상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할 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반응을 솔직히 알면 오늘 다 샀죠. 그럼 오늘 다 팔았구나. 근데 그건, 이제 예. 옛날에는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거랑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가 되게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메모리가 먼저인지 한국의 메모리가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순환 참조가 걸려 있고 그럼 과연 이때 옛날처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걸로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이 움직일 거냐가 1번이고 그래도 엔비디아는 전 세계 1위 종목이니까 시장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게 2번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세요,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엔 다르다. 국내와 엔비디아의 향방과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종목단에서 아니면 중시 둘 다 마찬가지. 둘 다요. 종목도 다를 수 엔비디아는 있고 볼 필요가 없네요, 사실상. 그렇다면. 분위기만 봐야죠. 분위기만.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만 봐야 되는데 다른 지가 꽤 됐어요, 사실. 한 몇 달 됐어요, 예.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추정하는 것 뿐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고 미리 선반영을 했다라고 측면들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아침보다는 그날 저녁 때 고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핵심일 것 같고요. 예, 그건 이제 뭐 제가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목요일 저녁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네. 그때 이제 사실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8,600억, 8,700억까지 장중에 팔다가 45분에 보면 또 4천억대로 확 줄였어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도 과하면 좀 감고요. 이런 플레이는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난 이제 옵션 만기를 지나왔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외국인 선물에 달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방향성 자체가 오히려 주 초보다는 주 후반부에 저는 강력화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 워낙 빠져 있으니까는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의 민심은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민심은 실적 좋아도 빠질 것 같다. 그리고 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보는 것 중에 엔비디아는 좀 큰 고래들이 빠져나가는 게 보여가지고 일단 마음이 조금 불안한 관점으로 보시는 그런 여론이 많은 것 같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최근의 분위기 좀 어떠세요? 원래 그래요. 시장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받쳐놓고 이렇게 뭔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저희가 기대감 가져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서 지지해서 뭐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런 때 뭔가 툭 던져놓게 되면은 또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게다가 또 지금 뭐 기술적인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나스닥 지수나 엔비디아나 두 종목을 딱 보게 되면 이게 차트가 깨진 게 아니라 차트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스닥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좀 변동성과 관련해서 걱정해야 될 거는 밑으로 확 깨졌다가 거기서 하루 이틀 만에 한번 확 깨졌다가 갭상승 딱 하고 그냥 쭉 올리는 이런 개미학기라고 그러죠. 그런 패턴들. 음봉 쫙 만들고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그냥 올려버리는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저희 다 당합니다. 그 다음날 내일 그러면 한국 시장은 또 초토화될 텐데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이렇게 쭉 해서 엔비디아랑 그냥 같이 시간으로 쭉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 어제 내일 종가에 다 털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패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엔비디아는 잘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딱 그거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파월 의장 FOMC 할 때마다 이렇게 무슨 얘기 금리 인상기 때 그때 매파에서 좀 바뀌나 린톤 바뀔 때 뭐 많이 보셨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넥타이 봤어요. 아, 근데 기억나세요? 그때는 별걸 다 봤던 것 같아요. 다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몇 번 깜빡이나 뭐 금리 얘기할 그 경기 얘기할 때 표정이 어디로 되나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제가 관상학자였었어요. 어려울 때는 별거 다 나옵니다. 관상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딱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순왕 선생님의 뭐 엔비디아 실적과 뭐 무슨 뭐 2026년까지 5천억 달러 뭐 누적 매출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신감 같아요. 자신감.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엔비디아 제순왕 선생님께서는 제가 보기엔 기술자에서 마케터로 넘어오셨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를 가면서 중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제 약간 갈등까지도 어떻게든 이용해서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바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제 관상학적으로 여러 가지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일 이후에 좋은 일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훨씬. 저 무서워요. 무섭지 이렇게 얘기해놓고 무섭지만 그래도 일단 확률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인 쪽에 무게를 두고 배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사실 긍정적으로 진입하는 관점이 훨씬 더 유력한 거네요. 그러면 그냥 모레니까. 차라리 이제 실망 매물 단기 투매 비슷한 게 내일 나온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요. 내일은 실적 전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예.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게 경계를 하는 거냐 관망이냐 기회가 오늘의 주제인데 어쨌든 내일 기회 쪽으로 생각하신다는 거니까 이거는 좀 많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박현상 부장께서는 고용지표까지 한 번 정도는 더 보고 봐자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기회인 건 맞는 거고. 그 중간에 네. 100포인트, 150포인트짜리 한 번 더 나오면 거기서 꼬리 다리는 거 보고 붙을 생각은 있어요. 오늘처럼 꼬리가 안 달리면 좀 애매한가요? 그렇죠. 그때 안 붙죠 아무도. 딱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넘어갈 건데 그 대표님이 가져오신 리포트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최근에 AI 버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면서 버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제목이 좀 흥미로워요. 2026년엔 트럼프와 버블을 즐기세요. 이게 리포트 제목인가 봐요? 네, 모증권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번 보죠. 무슨 얘기했나?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이거 보고 나눌게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의견 쓰신 분을 불러오시면 되죠. 저는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고. 아싸, 예. 근데 결론이 그겁니다. 일단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전략가가 그냥 흐지부지해서 그냥 끝날 것이냐라는 쪽에서 어차피 오히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지지율을 안 챙긴다. 오히려 떨어뜨릴 때까지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뭔가를 확 잡겠다. 이런 쪽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괴로운 건 저희죠. 네. 여러 가지 막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근데 일단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기에는
가계 자산의 68%가 금융자산이고 거기다가 대중에게 체감되는 경제 홍보 수단인데 이게 만약에 AI 투자 확대와 그 AI 관련된 쪽으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얼만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기의 중간 선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는 내년 하반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뭐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때도 금리 인상하고 미중 무역 전쟁 가다가 약간 본인의 유리할 때 그때마다 이제 손잡았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시장이 뭐 번쩍번쩍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연세도 드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나이가 제일 무서워요. 아파요. 되게 슬픈 갑자기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ISM 제조업이나 뭐 나머지 지표들도 긍정적인 쪽들인데,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약간 방어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쓰느냐가 제일 변수일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걸 적극 약간 잘 쓰기 시작을 해야 나의 정치적 입지와 함께도 딱 반전의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AI 데이터 센터는 이거 미국한테 좋은 겁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건설 계획 지수가 사상 최고치래요. 데이터 센터 자고 일어나면 나도 한다 너도 한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직 착공과 지출이 계획 대비 부진하죠. 근데 이거를 금리까지 탁 해주게 되면 약간 또 이쪽도 붐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거 하기 좋죠. 예. 내가 금리를 변하면서 이제 국가에 대한 경제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투자 집행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과거 이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느끼는 건데, 저희가 이제 과거의 사이클 보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느끼는 환경들이 코로나 때도 만장 보세요. 그때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IT 기기가 막 필요한데 노트북 필요해. 지금 넷플릭스 봐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니까 넷플릭스나 봐야지. 그러면 TV 사고 뭐 이런 IT 기기가 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이 가능했어요. 이만큼 가게 되면 쇼티지가 이만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저희가 B2C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잡히는 게 없어요. 지금요. B2B가 더 확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B2B 하나가 저희가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뭐 이런 쪽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부까지 가세가 돼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소버린 AI 한다고 정부도 지금 GPU 5만 개 가져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서 가져가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걸 끌어가겠다.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확보 못한다, 제대로 AI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흔들리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도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아니 다른 국가들도 소버린 AI식으로 국가 주도로 들어가다가 나머지 국가들도 와 이거 우리 뒤처진 거 아니야? 뒤늦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의 확장되는 기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가 그만큼 저희가 알고 있는 B2C가 아직은 아니다. B2C라고 해봐야 이제 보니까 제미나이 3.0 나와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보다 구글에서 나왔던 그 여행 캔버스 네네. 그거 보셨습니까? 그 캔버스라고 해서 이제 여행 관련된 스케줄을 쫙 짜주고 AI 우리 제미나이가 좋다. 네, 짜주는데 거기 답니다. 아직은 네. 결제는 못해요. 아직 결제나 내 개인화돼서 안 되고. 그거 못해요. 근데 그게 다음 수단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B2C로 들어가는 건데 그 전까지 지금 달려가는 구간들인데 아직 거기까지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버블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보면서 일단 그렇게 되면 IT에서 산업재로 전개되면서 아직까지는 더 바라볼 게 많다. 그런 쪽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끝. 즐길 수 있는 버블이라는 제목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아직은 괜찮다라는 게 그 맥락에 심어져 있는 그 리포트 제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부장님이 보시는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AI를 기준으로 보는. 저 레포트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조정 나오기 전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그렇죠. 올해 그랬죠. 내내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네. 새롭진 않은. 계속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지수가 빠지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질을 보자는 거죠,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로 현금이 하나도 없이 뭐 IT에 이제 풀로 들어가 있는 상태면 줄여야 되는 거고, 포지션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레포트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저도 좀 봤는데 저거에 대한 생각에서 그래 크게 논리가 어긋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고, 근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트럼프가 너무 요즘 조용해요. 지금. 이렇게. 조용해서 예, 불안하다. 요즘 조금 한번 한마디 하실만 한데 네. 요즘에서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 게 아닌가. 뭐 지표가 안 좋으니까 거봐라 금리 인하 해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뭔가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시장 친화주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그 논리가 데이터 센터, AI, 주식, 빅테크 주식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빅테크 주식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그리고 요즘 CDS 프리미엄 솔직히 이제 CDS 프리미엄 단어를 저도 신입사원한테 듣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국가 우리가 매크로 얘기할 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움찔움찔해요. 그거 보다가 저희가 예전에 금융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초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언제 터졌냐면 금리 인상기 때 터졌거든요. 예전에 경험적으로 그게 국내 회사채든 여태 봤었던 제가 얕은 지식 안에서는 근데 아직은 금리 인하 기조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거가 명확하게 좀 한 번 더 나오는 거가 좀 필요한 시기가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조정이 나왔지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리포트 아까 더 들어봤어야 됐던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IT에서 산업재 그리고 건설까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이제 기반이 되는 것들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했는데 요거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가상화폐까지 연결되는 그런 네. 우리가 있네요.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그거를 가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 예. 저는 중요한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대략적으로만, 예, 네, 예. 네. 그건 조금 좀 딥한 얘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끊었습니다. 물론 산업재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딱 좋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듯이 지금 화학 쪽도 뭔가 들썩들썩하고 있고 지금 정제 마진이 18달러까지 갔습니다. 이거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정제 마진은 한번 쭉 가잖아요. 그럼 다시 변동성 크게 하면서 좀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요 지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수요와 공급 쪽에서 변화가 좀 있고 이어진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말씀.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뭐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SOL? 여쭤보고 싶었던 GS? 아니에요. 아니 관심 종목에 넣고 이제 봤던 게 사실은 많이 먹을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IT 뭐 AI는 이미 많이 된 것 같으니까 데이터 센터 뭐 건설 산업재 이런 것들을 더 유심히 보게 되긴 하던데 오르는 게 굉장히 좀 더디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IT가 있고 그리고 건설 산업재가 있다. 지금은 어느 쪽으로 향할 때일까요? 굳이 따지자면. 일단 가능성을 그렇게 보면서 이게 확장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실물 경기들은 중국도 엉망이고요.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요게 이제 변화가 맞아지면서 흐름 들어오게 되면 아마 후반기에는 이쪽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들어요. 솔직히 좀 철강도 이번에 팩트시트 쪽에 뭐 들어간 거 없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르르 거리고 난리기 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뭐 배리어가 있고 그걸 반영하는 주가가 있었는데 개선 요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막상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Q만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와도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쪽으로는 이게 끌고 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낙수 효과가 없죠. 근데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슬슬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조건 반도체가 맞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쉬다 그러니까 강세장인데 여기서 쉬게 되면 낙수 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과정들 이거는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제약바이오 얘기 오늘 따로 갖고 오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 어려운 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긴 맞잖아요. 이거 양전에서 심리 살아있다고 하시면 계속 플레이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일단 오늘까지 봤을 때는 여기가 주도라고 움직이는 거 맞고요. 아까 뭐 자꾸 대표님 말씀드려 죄송한데 대표님 말씀 중에도 또 살아있는 섹터가 가장 많이 있는 종목이 아마 바이오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쳐다보시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뭐 1월 달까지 아까 뭐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플러스 낸 게 있다. 사실 매매한 입장에서는 그걸 주도주라 봅니다. 그게 일단 첫 순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일도 강할 때 그럼 이제 돌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돌파가 나온 것들이 몇 개 나왔어요 이미 신고가 찍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깨지지만 않으면 나는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는 모 투자자들도 제가 오늘 봤습니다.
그것이 조선업종의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될 수 있고 각 업종별로 근데 대표 대장주가 생겼다는 거죠. 제약바이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해볼 만한 거고 시장 측면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가장 개인 심리와 연관된 곳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더 빠지고 투매고 오늘 저희가 135포인트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투매라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저랑 대표님이랑 얘기할 때 오늘 투매가 투자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135포인트 빠지면 물론 3,000포인트 때 2,000포인트는 다르지만 투매라는 얘기가 나왔을 법도 한 시장이긴 한데 오늘 투매 없었습니다. 사실 그냥 많이 오른 거 차익 실현 혹은 내가 좀 팔았을까 그러면 투매가 나오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개인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처음 누가 던진 다음에 그 다음 점심 이후에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뭐 CFD 발 뭐다 혹은 뭐 신용 반대매 발 뭐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가 이런 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쳐다봐야 된다는 논리도 개인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 이 장에서 지금 받아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오도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좀 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주도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네, 일단 오늘까지는 그렇습니다. 연말에 이제 코스닥 50억 있잖아요. 네. 그때 보통 이제 코스닥이나 바이오주가 약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괜찮다. 일단 12월은 가봐야지 알겠고요. 네. 지금 올해 50억에 상향된 다음에 사실 제대로 된 신작에서 처음이잖아요. 지금 올해 맞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언제 매도를 때릴지가 모르겠어요. 작년에 워낙 그랬다 치더라도 재작년 그 전에도 금투세다 뭐다 할 때 올수록 그 예전에는 12월 15일 이때부터 때렸거든요. 한 10년 전에. 근데 그러다가 시장이 지나면서 추석 때부터 때리기 시작했죠. 정말로 그게 세네 달이 땡겨졌어요. 그만큼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좀 유리지각 같다. 얇다는 증거였는데 지금 시장이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강해진 시장에서 과연 50억 정도의 개인의 셀 자금을 시장이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초 체력이 약했을까? 코스닥도 그럴까요? 코스닥은 좀 올해 좀 덜 그렇잖아요. 근데 50억 코스닥에서 많이 파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코스피 안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그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도 다른 경우라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쳐다보는 분들 많아요. 내가 이거 빠지면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예전에 저희가 대주주 있어? 이럴 때처럼 12월 20 며칠 날 한 3일 혹은 3, 4일 정도 혹은 크리스마스 전 일주일 정도 그때만 우리가 주의를 할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 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훨씬 예년보다 영향 적다고 생각하시죠? 개인적으로는 적을 거라고 봅니다. 예. 대표님 바이오랑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대주주 요건에 될 만하신 분들은 매도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올라오면 팝니다. 밑으로 안 팝니다. 네. 그 정도로 신뢰나 스터디나 아니면 뭐 이분들의 특성이 그래요. 그리고 또 이쪽에 베이스가 조금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의외로 뭐 의사 분들이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이쪽들을. 오히려 내가 이해하기도 쉽고 기현성이 있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이거에 대한 기술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문성을 어쩌라고요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되게 작게 편하다 보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많이 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뭐 몇몇 종목들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5월 6월 달에 10,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지금 9만 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때 샀던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뭐 올라오면서 샀던 사람들은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만약에 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 팔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가고 있고 야 그럼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김원장 일로 와봐봐. 그러면서 이거 내가 얘기 조금만 해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저 벌써 2배 났네 저 친구. 야 나도 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올라갈 때에 대한 장애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또 모르죠.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좋다고 해서 그렇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은 내년 1월까지는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거시기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짚어볼 건데 그 최근에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 회사채 발행,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게 이제 계속 늘어나고 그런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해서 좀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이 내용도 한번 가져오신 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갖고 말이 많죠. 요즘에 이거 한번 터지게 되면 끝장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진행되는데 벌써 저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위험 신호를 회사채 이거를 지표를 보면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제가 많이 똑똑해졌어요. 이렇게 똑똑하게 바라보고 있는 데서 버블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예. 그런 분들까지 다 무시해서 그냥 됐어 사 이거 할 때가 버블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런 거 보면 버블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은 쭉 내온 내용들 쪽으로 봤을 때 뭐 다 아시는 내용들 메타, 알파벳, 아마존 이번에 아마존까지 한다고 그래서 또 시장에서 그냥 어이구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자금 조달이 내부 자금도 있겠지만 외부 자금으로 조달해서 채권 발행한다 이런 거 보시게 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보게 되면 SPV, SCV 아닙니다. 스타 할 때 그거 아닙니다. SPV입니다. 특수 목적 회사죠.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네. 의외로 많을 수도. 네. 혹시 앵커님 혹시 일단 저까지는 알아요. 아 그러세요? 네, 30대까지는.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래서 그거 예. 그런데 이게 특수 목적 회사다 보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는 그냥 이거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좀 구조가 그렇게 짜 있다라고 하면서 PF, SPV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간접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고 일단 또 이것도 부도 위험 신호로 봐야 되겠느냐? 뭐 당연히 노라고 이거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예, 보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그러니까 레버리지 증가가 나오긴 하지만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가장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나왔느냐? 오라클 정도만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긴 한데 나머지 쪽에서는 그 정도까지 아니다. 단순하게 오라클이 약간 아웃라이어 그래서 좀 툭 튀어나온 그런 친구들이다. 좀 특이한 친구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모습들이고 나머지가 연장돼서 그것까지 가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 CDS가 좀 요거 보면서 현금 흐름 보면서 이렇게 CDS가 좀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또 B2라고 마지막은 아니죠. B2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일단 회사채 발행할 때 보게 되면 금리가 낮은 금리에 발행돼요. 만약에 부담된다라고 하면 수요가 없을 거고 그러면 그거 오히려 금리는 팍 튀겠죠. 그게 아니고 좀 원활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합리적인 자금 조달 수단인데 뭐 그렇게 난리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발행 규모 비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내년 KPX 투자 대비해서 한 15.4% 자금 규모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뭐 40% 50%도 아닌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아직까진 귀여운 수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확대할 생각할 때는 기조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내가 또 만약에 또 어떤 회사가 발행한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 총량에 대비해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리나 아니면 뭐 CDS도 물론 나머지는 또 CDS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오라클만 좀 툭 튀어 나왔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확인해 보시면서 너무 걱정을 하는 단계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삼성증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네. 공감해서 가져온 거예요, 저도요. 네네. 네. 이런 회사채 발행 아직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 동의하세요, 부장님께서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일 때는 꼭 빅테크뿐만 아니고 항상 의심을 해서 우리가 바라보죠. 그 같은 생각이라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 지수가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금리에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 엔비디아 얘기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자료 찾아보다가 네네네. 이번에 엔비디아 줄였다면서요. 뭐 피터 틸이라는 분도 줄이고 뭐 오늘 새벽에 얘기 많이 나오던데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쭉 보니까는 미국의 161개 펀드에서는 부유 지분을 엔비디아를 늘렸고 160개 펀드는 또 줄였고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늘렸다 줄였다. 그런데 이게 내가 다 팔았다. 이것만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는 조금 의아한 게 그럼 거기에 벤치마크 없나요? 그 펀드는. 시총 그 큰 거를 다 때려버려서 그 미국 벤치마크를 어떻게 맞추려고. 그것도 저는 운용에 뭔가 좀 그 자신감이 있나 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항상 매매라든지 운용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이게 좀 요즘 미국에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의 언사 자체가 다 팔았다, 다 샀다 이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얼만큼 욕을 먹으려고 그러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피터 틸이 판 건 아마 개인적인 신고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은 매니저가 아니라 이제 팔란티어 만들고 뭐 이랬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운용하는 펀드들도 일부 청산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작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작으면 이렇게 회자가 되면 안 되는. 유명한 사람이라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모르겠어요. 저는 일론 머스크랑 같이 처음에 페이팔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유명한 건 이해를 하는데. 유명하니까. 아니 근데 이런 식의 그렇게 어이, 일종의 의견이고요. 부장님의 의견. 한국에선 네. 변상이 제일 유명해요.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맞아. 화요일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는 네. 예.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이런 아니 마이클 버리 때도 그랬잖아요. 똑같아 맞아. 예. 그 사람 유명해서 그런 거예요. 유만한데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습니다. 네. 부장님의 의견은 예. 네. 꼭 그렇게 강하게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지 좀 총선했으면 샤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조금. 그리고 쇼쳤나 봐요. 그러니까 청산하고 모르죠. 쇼츠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이해는 안 갑니다. 펀드가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엔비디아 이야기로 살짝 넘어갔다 왔는데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가 남아서 무슨 이슈로 가야 되나? UA 순방으로 네,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뭐 사면 되는지 UA 순방 시간상 보고. 네. 그게 낫겠네요. 그 대통령이 큰일을 나란 일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근데 살짝 MOU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원래 MOU 나오면 주식 가든가요? 안 갑니다 요즘에는. 하도 저희가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갔는데 요즘엔 이제 그걸로만으로 움직이지 않으시죠 예. 다들. 네. 그래서 원래 오늘 거기서 결과 나오게 되면은 방산주도 자리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가 봤더니 딱 하나 가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 그거 하나 가고 나머지는 뭐 한화에어스페이스만 좀 축 처지는데요. 뭐 거기다가 원래 또 27일인가에 또 누리호 발사 있다 보니까 이쪽도 뭐 이벤트,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으면은 다시 들썩들썩할 분위기였는데 아침엔 또 반짝했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꺾이는 거 보고 장이 이러니까 잘 때는 몰라 그냥 머리 아픈 거 두고 근데 뭐 다음에 보자 이런 쪽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럴 때 기회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지금 뭐 성과 나온다고 해봐야 아직 뭐 그걸 가지고 뭐 플레이가 강하게 들어올 정도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지지권을 어디서 마련하는 정도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은데 한국항공우주는 솔직히 수년될 것 같아요. 지원된 게 좀 많아가지고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그나마 괜찮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UA 순방에서 뭔가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포인트로 삼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이번에 뭐 아까 마지막에 잠깐 본 뉴스가 네네. AI, 뭐 방산 여러 가지 협약 체결했다고 MOU 했다고 하니까는 그 안에서 빠져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방산대 보니까 다 차트가 눈물 나네요. 네, 약간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모멘텀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된다면은 저는 워킹할 것 같고요.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하나로 포트를 채우기가 사실 뭐 아까 말씀 AI 버블론부터 시작해서 조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일부 포트는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중을 고민하는 어제 오늘 시장이었다가 오후에 부러진 거거든요. 그러면 안정화되면 또 그런 작업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에 다 사는 게 문제고요. 뭐 지금 생각하셔가지고 실적 좋은데 미리 빠져 있다 싶으면은 안정화되는 시기부터 좀 보신다면 제가 보기엔 부담이 없다. 그게 MOU랑도 관련이 있다. 그렇죠. 같이 있는 그 섹터 내에서. 네, 안정화되는 시기라고 하신 거 보면은 빠지는 느낌일 때 말고 약간 고개를 드는 느낌일 때 들어가라면. 편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올려놔야 됩니다. 아, 예, 올려놓고 다른 것들 가다가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시장이 찾을 때가 그게 이런 애들. 그렇죠. 찾을 때가 뭐 조만간 오지 않을까요? 예.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